아이들과 신나고 재미있게 공부하고 싶으신가요? 아이들이 굉장히 수업을 즐거워하고 선생님도 그 모습을 보면서 뿌듯한 공부 방법 4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쭈쭈쌤과 다비들쌤의 신규쌤 상담소입니다. 상담소입니다. 아이들과 매일 하는 공부 더 신나고 재미있게 할 수는 없을까? 아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을까? 늘 고민하셨죠? 네, 저희도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 방법이 참 좋다라고 찾은 것이 있어요. 바로 간단하지만 아이들 정말 좋아하는 퀴즈놀이입니다. 퀴즈놀이를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총 4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퀴즈놀이 첫 번째, 바로 퀴즈쇼입니다. 이거는 일반 퀴즈 활동에다가 연극놀이 요소를 더한 거예요. 교사는 바로 퀴즈쇼의 MC가 됩니다. 그럼 MC에게는 이런 큐시트가 필요하잖아요. 이 큐시트에 담길 퀴즈의 내용들은요, 아이들이 직접 만드는 거예요. 저는 교실에서 짜잔! 이 마이크를 활용해서 제가 직접 MC가 되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고 있는 이 가필루쌤, 이 명찰을요, 여기 딱 붙이면 그럴싸한 MC 마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열심히 여기다가 퀴즈를 내주시고, 저는 딱 이걸 모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퀴즈쇼를 시작합니다! 함께 막 소리도 지르면서 신나게 시작을 하고요.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내고 아이들은 다 개인당 미니보드와 마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답을 쓰는 겁니다. 탈락은 없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배운 것들을 확인해보는 활동이니까요. 그 과정 자체가 사실 배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탈락은 없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퀴즈쇼를 쭉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바로 음향효과예요. 이 음향효과가 굉장히 긴장되게 하면서도 더 퀴즈쇼를 더 쇼답게 재미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요. 도움이 될 만한 음향효과들은 제가 소개글에다가 붙여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도 즐겁고 교사도 즐거운 퀴즈쇼 꼭 아이들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퀴즈놀이 두 번째, 바로 나는 누굴까? 입니다. 저희가 수업을 할 때 다양한 인물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동물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퀴즈를 내고 맞춰보는 게임이에요. 저희가 이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역사 속 상황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니까 사회 수업, 역사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요 다 각자 이제 포스트잇을 하나씩 받아요. 그리고 이 포스트잇에다가 이제 펜을 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부분, 교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 하는 내용들 중에서 좀 뭔가 인상 깊었던 인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물 한 명을 적어주세요 하고 적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는 예시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이순신 장군 이렇게 적었고요. 저는 유관순 열사를 적었습니다. 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들은요 서로 보이지 않게 몰래 적겠죠. 몰래 적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친구의 이마에다가 내가 낸 퀴즈를 몰래 붙이는 겁니다. 모르게 붙여야 되겠죠? 저희 한번 해볼게요. 자, 가필드쌤 이마를 주세요. 자, 이렇게 부드럽게 꼭꼭꼭꼭 붙이고 이제 저한테 붙여주세요. 네. 꾹꾹꾹 부드럽게. 네, 부드럽게 꾹꾹꾹 되게 네. 중요해요. 자, 선생님들 보세요. 엄청 웃기죠? 아이들이 포스트잇을 이마에 붙이는 것만으로도 엄청 웃겨 하거든요? 이 상태로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떨어질 것 같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굳이 뭐 테이프 붙일 필요 없이요. 자, 여러분들 손을 활용해서 꽉!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십시오 하면 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교실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쭉 고 해가지고 와 돌아다니다가 선생님이 스탑! 하면 근처에 있는 친구를 만나요. 만나고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내가 여기 이마에 붙여있는 게 사실 뭐인지 모르잖아요. 이걸 맞출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질문을 상대방에게 던집니다. 근데 이 질문은요. 예 아니면 아니요 로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만났잖아요. 질문을 하는 거죠. 역사 속 인물이니까 이분은 혹시 남자인가요? 아니요? 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여자구나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자,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나는 여자인가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힌트를 얻고 다시 이제 고! 하면 또 돌아다녔다가 스탑! 하면 또 만나서 또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남자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자인 것 같고 그럼 어느 시대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혹시 조선시대 인물인가요?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 조선시대 중에서도 혹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인가요?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마지막에 내가 예를 들어서 유관순 열사인 것 같다라는 것을 눈치를 챘어요. 근데 친구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유관순 열사가 맞나요? 라고 정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여러 번 친구들을 만나서 힌트를 얻었는데 정답이 뭔지 알 것 같다 하면 조용히 자기 자리에 와서 앉는 거예요. 앉고 나서 나중에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고 띡! 떼서 확인을 해보고 맞구나 또는 아니었네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아이들이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되게 간단한데 너무너무 재밌어서 꼭 해보시길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게 동물이나 인물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도 변형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한 단어의 수업을 마치고 나서 여러분 이 단어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키워드 하나씩만 포스트잇에 적어볼까요? 하고 서로에게 이마에 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 키워드가 뭘까 고민을 해보면서 서로 이제 질문하고 답하고 가면서 아이들이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 답을 추측해 보는 것,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깊어지는 복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그리고 깊이 있게 질문하고 대답을 할 수 있는 나는 누굴까 퀴즈놀이 선생님들께 정말 추천드립니다. 퀴즈놀이 세 번째, 퀴즈 산책입니다. 아이들이 이 교실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 산책하듯이 몸을 움직이면서 서로 만나면 퀴즈를 내고 또 퀴즈를 맞추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퀴즈 산책입니다. 아이들에게 A4지를 이렇게 A4지나 도화지를 주고요. 이렇게 자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멍 하나를 딱 뚫으면요. 고리 하나만 딱 걸었는데도 멋진 퀴즈용 메모장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한 단원을 마치면 그 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찾아서 5가지의 퀴즈를 내게 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방법인데요. 고스톱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고 하면은 이 퀴즈용 메모장을 갖고 돌아다니다가 스탑 외치면 멈춰서 가까이 있는 친구에게 내가 낸 퀴즈 내고 친구 정답 확인하고 친구가 낸 퀴즈도 맞추고 이러면서 가볍게 즐겁게 퀴즈를 풀면서 교실 안을 산책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즐겁고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나게 할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복습도 되고 내용도 이렇게 기억이 되기 때문에요. 아이들과 가볍게 퀴즈 산책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퀴즈놀이 네 번째, 탈락 없는 골든벨입니다. 도전 골든벨 퀴즈 정말 많이들 활용을 하잖아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 활동인데요. 너무너무 재밌고 아이들도 참여가 가능하고 많은 복습이 가능해서 정말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항상 할 때마다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굉장히 초반에 탈락해버린 친구들은 패자부활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탈락하고 나면 굉장히 뭔가 그냥 관람객처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수동적인 상황이 뭔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활동할 수 있는 골든벨 활동은 없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골든벨이 바로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탈락 없는 골든벨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골든벨 활동은요, 탈락은 없지만 하나하나의 단계와 레벨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맨 첫 번째 문제를 풀 때에는요, 아이들 모두 다 바닥에 앉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게 이제 1단계예요. 1단계 모두 다 바닥에 앉아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맞췄어요. 맞췄으면 하면서 이제 2단계로 올라가는데 2단계가 어디냐? 이제 의자예요. 의자에 딱 앉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문제를 풀었는데 맞췄어요. 예! 이러면서 이제 3단계로 가는데 3단계는 뭐냐면 의자 위에 올라서는 게 3단계예요. 그 다음에 또 맞추면 4단계. 4단계는 무엇이냐? 책상을 활용을 합니다. 책상에 걸터 앉는 게 4단계고요. 마지막 5단계는 책상에 올라서는 거. 예! 이게 5단계예요. 5단계까지 가면 나는 이제 레벨 1이 된 거예요. 레벨 1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1단계로 내려가요. 1단계로 내려가긴 했지만 나는 이제 레벨 1인 상태로 1단계가 되는 거죠. 또 한 바퀴가 돌면 또 레벨 2, 레벨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첫 번째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제 의자에 앉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문제를 틀렸어요. 틀리면 제가 다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맞췄을 때는 올라가고요. 틀렸다고 해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같이 살펴보고 내가 맞추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하나하나 몸의 변화가 있을 뿐이지 그 누구 하나 참여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참여할 수 있을 뿐더러 아이들의 몸의 위치가 바뀌니까 레벨이 내가 1이 됐어, 레벨 2가 됐어, 앉아있었다가 올라갔어. 이 몸의 위치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활동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실 바닥은 너무 차가워서 아이들이 좀 앉기는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바닥에 앉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의자에 앉는 것부터 시작할 수가 있겠죠. 또는 우리 아이들은 아직 좀 어려가지고 책상 위에 올라서는 5단계는 조금 위험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5단계를 제외하고 선생님들께서 적절하게 단계를 바꿔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학급 사정에 맞게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여러 개의 단계를 바꿔가면서 진행을 하신다면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탈락 없는 레벨업 골든벨을 아주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아이들하고 모두 다 즐겁게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탈락 없는 골든벨 정말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이들도 즐겁고 교사도 즐겁고 정말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퀴즈놀이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네, 굉장히 저희 애들한테 굉장히 재밌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선생님들께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나눠봤거든요. 혹시 들으시면서 괜찮다, 좀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드신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희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